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치병에 걸린 늙은 어머니를 사이에 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30살의 과부가 된 어떤 할머니가 불효와 지성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불효는 이름처럼 어머니를 구박하였고 지성은 이름처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알아누웠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많은 의원을 보여도 좀처럼 차도가 없었고 나중에는 곧 운명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루는 어떤 백발노인이 와서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모친의 병은 백약이 무효네. 하지만 단 하나의 약이 있다면 중생불로초가 있네.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남쪽에 있다고 하네. 진실로 효도하는 자식에게만 하늘이 보여준다고 하더군. 효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시게나. 그렇게 말하고는 노인이 가버렸다. 불효는 그 말에 입을 삐죽거렸다. 웬 미친 노인이 나타나서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세상에 장생불로초가 어디 있다고? 그러나 지성은 어머니의 귀에다 소곤거렸다. 어머니,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장생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만 버티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를 자기의 어깨에 얹어놓으며 말했다. 비둘기야, 나와 같이 가자꾸나. 장생불로초를 캤을 때 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하려면 내가 꼭 필요하단다. 그런 다음 어머니께 하직 인사하고는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지성은 정처 없이 걷다가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지성은 공손히 인사하고 물었다. 어르신, 어디 가면 장생불로초를 캘 수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먼저 나를 도와. 이 밭을 갈아다오. 그러면 알려주마. 지성은 어머니를 구하려는 일념으로 사흘낮 사흘밤을 일하여 끝내 밭을 다 갈았다. 그러자 농부가 알려주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여인이 시냇가에서 빨래하고 있을 걸세. 그 여인에게 물어보게. 지성은 농부한테 감사드리고 나서 또 며칠을 걸어 시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 정중히 인사 올렸다. 아주머니, 장생불로초가 어디에 있는지 제발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나를 도와 이 검은 옷을 흰색으로 빨아주면 그때 알려주겠어요. 지성은 밤낮 없이 사흘 동안 검은색 옷을 흰색으로 빨아놓았다. 그제야 여인은 알려주었다. 남쪽으로 가면 어떤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성은 여인과 작별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을 찾아 나섰다.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헐벗은 채 길에 누워 있었다. 지성은 그 사람을 보자 불로초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은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는 우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그 사람을 입혔다. 그런 다음 저녁으로 가지고 있던 감자를 보찜에서 꺼내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이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는 차마 장생불로초에 관해 묻지 못하고 그냥 떠나려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지성을 불렀다. 젊은이, 저 산꼭대기로 가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을 걸세. 그 어르신한테 장생불로초에 관해 물어보게. 지성은 춥고 배고픈 사람과 작별하고는 또다시 길을 나섰다. 깎아지른 바위를 수없이 넘어 간신히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지성이 백발노인을 찾아 꾸벅 인사를 올리고 보니 뜻밖에도 일전에 어머니를 진맥했던 노인이었다. 지성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장생불로초를 구하러 왔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진실로 갸륵하군. 노인은 지성을 풀밭으로 데리고 가더니 어떤 풀을 한 줌 뽑아서는 보자기에 넣어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장생불로초일세. 가져가게나.
하지만 자네의 효심만으로도 어머니의 병은 이미 다 나았다네. 지성은 뛸 듯이 기뻐하며 편지 한 통을 써서 비둘기 다리에 쳐매고는 쓰다듬으며 말했다. 비둘기야, 빨리 날아서 이 희소식을 어머니한테 전하거라. 비둘기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는데 이내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집에 있는 불효는 어머니를 간호하는 대신 날마다 기생집을 다니며 질탕 먹고 질탕 놀았다. 그날도 곤드레만들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마침 비둘기가 돌아와 있었다. 불효는 비둘기를 와락 붙잡아서는 다리에 매단 편지를 읽었다. 아우가 장생불로약을 얻었다는 것을 안 그는 딴 마음을 품었다. 어머니는 살 만큼 살았는데 불로초를 먹어서 뭐해? 차라리 내가 먹고 말지. 불효는 어머니한테 동생 지성의 마중을 간다고 말하고는 불이 나게 길을 떠났다. 밤낮 없이 며칠을 걸어 강가에 이르니 때마침 아우가 배를 몰아오고 있었다. 그러자 불효는 멀리서부터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지성은 형님이 불원천리하고 마중을 나온 것을 보고는 개과천선한 줄 알고는 무척 기뻐하였다. 배가 기슭에 닿자마자 불효는 배에 펄쩍 뛰어올랐다. 아이고, 아우야, 혼자서 약초 구하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장생불로초는 어디에 있느냐? 지성이 장생불로초가 담긴 괴나리 보찜을 넘겨주었다. 그러자 악독한 형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단도로 아우의 눈을 푹 찌르고는 아우를 강물에 던져 넣었다. 불효는 집에 돌아와서도 장생불로초를 약간만 어머니한테 주고 나머지는 혼자 먹으려고 다락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지성이 장생불로초를 자기한테 넘겨주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 둘러댔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장생불로초를 조금만 잡숫고도 병이 깨끗이 나았다. 한편 지성은 눈이 멀고 강에 빠졌어도 천만다행으로 죽지는 않았다. 지성은 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버들가지 하나를 부여잡고 땅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나는 새며 땅에 사는 짐승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지성이 손을 뻗기만 하면 배며 사과며 밤이며 감이며 온통 먹을 것이었다. 눈이 멀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지성은 과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지성은 더듬더듬 대나무밭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깎아 퉁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형에 대한 증오, 또 자기의 기고한 운명을 곡으로 만들어 불었다. 하루는 고을의 사또가 대나무밭을 지나다가 구성진 퉁소 소리에 매혹되어 가마를 멈추고 들었다. 지성의 퉁소 소리에 감동한 사또는 부하들을 시켜 그를 모셔오게 하였다가 맹인임을 알고는 관하로 데리고 갔다. 사또는 아까 대나무밭에서 불었던 곡을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없느냐? 고 청했다. 지성이 눈물 흘리며 퉁소를 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또의 딸이 그 소리에 매료되어 슬픈 대목에서는 눈물 짓고 즐거운 대목에서는 활짝 웃었다. 갑자기 푸르릉 하는 소리에 지성이 연주를 멈추고 만져보니 자기 비둘기가 와서는 어깨에 앉았다. 그리고 비둘기의 다리에는 서찰 한 통이 메어져 있었는데 눈이 먼 그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자 사또의 따님이 자청에 읽어주었다. 내 아들 지성아, 그리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소에 이 어미한테 끔찍이도 잘하던 내가 어찌 이런 방구도 없이 훌쩍 출가한단 말이냐? 내가 캐온 장생불로초 덕에 몸의 병은 나았다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병이 들었다. 보고 싶다. 아들아, 내 형은 어미를 구박만 하는구나. 살아있으면 소식이라도 전하거라. 늙은 어미가. 슬픔이 북받친 지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줄줄 흘러나왔다.
지성의 눈에서 꼬박 사흘낮 사흘밤 눈물이 흘렀는데 놀랍게도 그때 눈 안에서 독도 함께 빠져나왔다. 첫날에는 눈앞이 환해지고 두 번째 날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세 번째 날에는 모든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지성의 외모가 원래 준수한 데다가 시력까지 회복되니 더없이 훌륭하여 사또는 선뜻 그에게 딸을 주었다. 혼례를 올리고 난 다음 지성은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내 장생불로초를 캔 경과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실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사또의 딸과 결혼하고 언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비둘기에게 보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둘기는 또 형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불효가 편지를 열어보니 아우가 아직 죽지 않았을 뿐더러 좋은 색시를 얻어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천대하는 나쁜 놈이지만 공부를 몇 년 한 보람으로 포교가 된 불효는 아우가 돌아오는 강변에 궁수를 배치하고 경계를 단단히 시켰다. 한편 지성은 편지에 쓴 날짜에 맞춰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나려다가 아내가 수많은 비둘기를 큰 상자 속에 챙기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다. 비둘기는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챙기시오? 그러자 아내는 꼭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부부가 배를 타고 맞은편에서 저어오자 불효가 아우의 가슴팍을 조준하고는 화살을 날렸다. 눈썰미 빠른 아내가 불효가 날린 화살을 방패로 막더니 잽싸게 비둘기들을 날렸다. 그때 불효가 궁수들에게 활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사들이 화살을 당기기도 전에 비둘기들이 까맣게 몰려왔다. 맨 앞장에 선 비둘기왕은 도착하자마자 부리로 불효의 눈알을 쭉 뽑아냈고 나머지 비둘기들도 하나같이 놈들에게 달려들어 눈알을 쪼아댔다. 악독한 형은 눈알을 뽑히고 너무 아파서 머리를 싸쥐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를 만나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뒤로 지성의 가족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